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종합병원이 심한 자살 충동에 빠진 30대 여성에게 의사 조력 사망 약물을 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만성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안고 살아온 30대 후반 캐서린 맨틀러 씨는 지난 6월 2일 위기를 느끼고 밴쿠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소셜 워커가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메이드를 고려해봤냐고 물어보더니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메이드는 의료 조력 사망을 의미합니다. 살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던 맨틀러 씨는 조력 존엄사 언급에 깜짝 놀라 이후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당시 충격이 너무 컸다는 맨틀러 씨는 아무리 만성 정신질환으로 고생이 심하다 해도 이 사람의 살 가치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병원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도 자살 위험 임상평가에 메이드가 포함되거나 질문하는 건 듣지 못했다며 개별 임상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에게 메이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의 자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인해 고통을 겪은 맨틀러 씨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의료 조력 사망 약물은 의사 2명에게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술을 이용한 조력 사망 조처가 가능합니다. 2016년 정부는 심각한 질환으로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메이드 처방을 허용했고 2021년부터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이른 환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이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만을 들어 메이드를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2024년 3월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 3월 이후 적절한 처방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13,000여 명이 메이드를 통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맨틀러 씨는 병원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올 가을쯤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캐나다에서 화재 위험으로 신형 차량 22,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23, 24년형과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3년형, 기아의 셀토스 23, 24년형, 소울과 스포티지 23년형입니다. 이들은 차가 멈추면 엔진을 자동 정지시키는 시스템에 손상된 전자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9월 말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을 통보하고 필요시 딜러가 전동식 오일 펌프 제어기를 교체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리 전까지 운전자는 야외에 주차하고 현대는 운전 중 타거나 녹는 냄새가 나면 즉시 멈추고 딜러에게 연락하며 기아는 필요하면 대리점에 가져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천여 건의 비행 지연에도 불구하고 에어캐나다의 순이익은 급증했습니다. 여객 수요 증가와 항공료 인상 덕분입니다. 올 2분기 에어캐나다의 순이익은 8억 3,800만 달러로 3억 8,600만 달러로 손실을 기록한 지난해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총 매출 역시 지난해 39억 8천만 달러에서 54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엔데믹에 따른 항공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여객 정상화로 이어지면서 이익과 매출 모두 급증했습니다. 회사는 여객 수요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1,100만여 명이 국제선을 이용하면서 매출 증가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하락과 항공기 운항을 최대로 올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급격히 올린 국제선 항공료가 회사 이익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여객 실적은 증가했고 또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어캐나다의 정시 운항률은 북미 10개 항공사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예상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사측은 전하고 있지만 어제도 19편이 취소되고 254편이 지연됐으며
그제도 1250편 중 500여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월과 6월에는 에어캐나다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문제로 수천여 명의 발이 묶였고 초기에 보상을 거부했던 에어캐나다도 이후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 들어 한국행 항공권 요금이 치솟은 가운데 현재 2024년 비수기 한국행 항공권 최저 요금도 에어캐나다와 대한항공 모두 2천여 달러에 달해 코로나 이전보다 수백여 달러가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투명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보고에도 정부가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덕포드 온주 수상과 스티브 클락 주택부 장관은 특혜는 없었다며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정대로 그린벨트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수상은 그린벨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감사원이 권고한 15개 안 중에서 14개 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특혜 중심에 있는 주택부 장관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청년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정부 발표에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19개월 전과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그린벨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부패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클락 주택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고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클락 장관은 자리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구역 소유주들의 예상 수익이 83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경 온타리오주 에토이코 마틴 그로브와 벨필드 로드 인근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휘발성 인화물질 유통 도매 업체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을 뿜어대며 계속 발화하고 있어 소방당국이 이례적으로 6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00여 명과 30여 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해 진압했으며 오늘 오전 8시 반에는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졌지만 위험 요소가 많아 주변 도로와 CN 철도를 통제하고 핫스팟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일까지 현장에 남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간 도시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화재 중 하나라고 밝힌 당국은 건물에 불이 붙기 전 근처에 있던 트랙터 트레일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타리오 복권공사는 스카보로에서 판매된 7천만 달러 복권 주인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스카보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복권이 7천만 달러에 당첨됐으나 6월 28일 밤 10시 반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티켓을 분실했다거나 자신이 당첨자라고 밝힌 2,700여 명을 상대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으나 복권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최고 금액인 7천만 달러는 향후 로또 맥스와 로또 649 등 복권의 홍보와 보너스 게임 등의 상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인기 휴양지인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최소 5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자 연방당국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와이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마우이 섬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진화되는 듯 했으나 허리케인 도라의 강풍 영향으로 되살아나면서 다시 악화됐습니다. 아직까지 캐나다와 한국인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어제 마우이 섬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또한 범죄와 납치가 증가하고 있는 멕시코 일부 지역과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도 여행 자제령을 발령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다음 달 16일 오전 9시부터 써니브룩 공원에서 제17회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km 달리기와 5km 걷기로 나눠 진행하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8일 오후 5시까지 한인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10km 달리기 참가비는 개인 $25, 단체 $20이고 만 12세 미만은 무료이며 5km 걷기 참가비는 개인 $15, 10인 이상 단체는 $10입니다. 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